부동산은 늦었다. 결국 믿을 건 이것뿐. 대박 꿈꾸는 2030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2030들이 하는 게 뭡니까? 해외 주식을 한다고 해요. 뭐 테슬라, 뭐 여러 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S&P에 들어간 거.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미국 주식, 상승률 좋죠. 좋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한국 증시가 박스권에 갇히자 수익률에 목마른 젊은 층이 미국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매한 영향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우리 청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무엇을 착각하고 이렇게 미국 주식에 미친 듯이 열과 성의를 다할까요? 네. 저는 그것을 뭔가 특정 그 주식 방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식 전문가로 불리고 한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가치 투자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그 청년들의 마음을 살살살살 긁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나라에서 주식 투자해라,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 때리지 않겠다. 근데 미국 주식은 또 과세를 때려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통해서 너도 워렌 버핏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 주식에 미쳐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정상적일까요? 저는 100명 중에 한 0.02명이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그 말이 뭐냐? 이 사람들은, 청년들은 전 재산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는 겁니다. 전 재산 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비트코인 투자하는 거예요. 개 중에는 물론 성공하는 애가 있겠죠. 개천에 용나듯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거는요, 정말 천운을 타고난 겁니다. 타고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망합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주식은 무조건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겁니다. 부동산은요, 몰빵해도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느냐? 부동산은요, 주거 수단이잖아요. 결국 실물이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분양권에 당첨이 됐어요, 만약에. 근데 처음부터 피가 오릅니까? 쭉 오릅니까? 쭉 오르나요.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저 가래가 좀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분양권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그렇게 1층, 2층, 3층, 4층 올라가는 광경이 보이면요, 집값이 더 가파르게 오릅니다. 왜? 실물이죠, 실물. 실물이 눈에 보이니까요,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우리가 돈을 벌고 싶어 합니까? 화폐, 그 지폐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 아닙니까? 왜 금을 갖고 싶어 합니까? 반짝반짝거리고 그 실물이 있잖아요, 금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선물이 왜 위험할까요? 선물 거래. 선물은요, 먼저 선자예요. 먼저 선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현물이 아니고 2달 후, 3달 후, 4달 후 거기에 가격을 베팅하는 겁니다. 자, 3달 후에 원유 값이 내가 오르는 것에 베팅을 해서 3달 후 원유를 내가 사는 겁니다, 지금. 근데 3달 후 원유가 가격이 어떻게 될지 그거 아무도 모르죠. 10만 아는 겁니다. 그게 도박이죠. 도박인 거예요. 선물 투자하다가 쪽박 차요. 쪽박 찹니다. 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부동산 한 다음에 정말 나중에 여유 자금으로만 주식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 중에 어제 나왔는데 정말 충격적인 뉴스. 청년 15만 명에 월세 20만원씩 준다고 해요. 석 달 사이에 4번째 퍼주기 대책이라고 합니다. 문 정부 청년 정책 총망라. 대선 앞두고 20대 표심 사려는 의도 뻔하죠. 뻔합니다. 월 소득 120만원 이하 대상 대출 지원 아닌 현금 쏴주기로 청년층 주거 안정 돕겠다지만 임대료 상승 부추길라 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해법인데 대부분 일회성의 현금 살포식인 거죠. 자, 이렇게 지금 현 정권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자, 첫 번째, 최저임금의 폭등, 맞죠? 자, 두 번째, 공무원, 공기업의 엄청난 일자리 증가, 두 번째입니다. 자,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외화를 벌어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달러를 벌어와야지만 대한민국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IMF가 왜 터졌습니까? 그거 기억하세요. IMF 98년도에 97년도 12월에 왜 우리나라가 구제금융을 받았습니까? 금융을 구제받았던 거예요. 왜? 달러가 없어요. 달러가 없으면요,
대한민국 화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달러가 없으면은, 달러를 보유하지 못한 국가는 네, 부도예요. 부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때 고용유연화, 외국 기업들, 외국인의 국내 기업 점유율, 국내 지분 숫자가 훨씬 더 증가할 수 있었고요. 또 외국 자본이 국내 은행을 삼키는 것도 가능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 나라에 달러가 없었어요. 달러가. 예? 그 말이 뭐냐?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그게 숙명이에요. 지금 달러를 벌어 들여와야 됩니다. 예? 아니 세계가 코로나 사태에서 위험에 빠졌어요. 만약에 그러면 뭐가 오릅니까? 금, 달러, 엔화 오릅니다. 달러나 엔화가 최근부터 올랐지만은 오른다고요. 예? 금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꺾였지만은요. 예? 그게 국가의 힘이에요. 금융을 주무르는 힘. 예? 왜 우리가 아침에 주식 앱을 키자마자 확인하는 게 네? $1 환율 전날 S&P 지수, 뉴욕 지수 어떤지, 다우 지수 어떤지 이걸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봐야지. 그리고 니케이 지수가 어떤지 이걸 봐야지. 대한민국 코스피 향방이 그런데 걸려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전 세계에서 뒤통수 치는데 선수라고 이름 알려진 그 프로들 사이에서 왜 내가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라 이겁니다.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고 그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렇게 청년들한테 뭐 20만원 월세 20만원씩 쏴준다고요? 그들 계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변 시세, 월세 시세가 20만원씩 다 올라가는 겁니다. 예?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퍼주기 정책 그냥 내년 3월에 있는 대선을 위한 겁니다. 대선요. 지금 현재 여당의 유력한 후보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네. 더블이죠. 더블이. 네. 이재명과 이낙연 후보입니다. 자, 근데 야당은 누가 있습니까? 너도 나와도 나오겠대요. 지금 윤석열, 그 다음에 최재형,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홍준표 있죠. 또 만철수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유승민 또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죠. 네. 이렇게 야당의 지금 조명이 이렇게 비춰주니까 스포트라이트가 야당 쪽으로 가니까 지금 이렇게 퍼주기 하는 거 아닙니까? 퍼주기.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보세요. 선거 앞두고 현금 지원을 늘린다고 해요. 국가장학금 기초 차상위 계층은 최대 700만원 지급, 중위소득 180에서 200%도 350만원 지급 주고, 중위소득 60%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일자리, 청년 채용한 중소기업에 연 최대 960만원 지급, 자산 형성, 저소득 청년 저축에게 최대 3배 매칭 지급이라고 합니다. 네. 그냥 참 쉬운 게 대기업에 세제 감면 혜택을 주고 대기업에 좀 더 투자를 열심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한민국 구조는 그게 아니에요. 하위층에 이렇게 퍼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과연 성장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하위층은요 그래도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들 개인 또 성장을 시켜야 되니까요. 네. 자, 저 최근에 제가 제 친구 중에 미국에서 박사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일본에서 석사하고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자, 일본에는 문부성 장학금이 있어가지고 집이 좀 어렵더라도 또는 그 방위대학교가 있대요. 우리나라 치면 육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 사관학교가 있는데 이 사관학교에 나온다 해서 반드시 군인을 할 필요가 없대요. 이 방위대학교 나와서 석사하고 싶으면요 국가에서 돈을 준답니다. 하고 이 방위대학교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대요. 보육원 출신들, 편부모 가정들 많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인력을 키우고 석사하고 싶으면 또 키우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무상으로 주긴 하지만은 준 다음에 그들 중에 1000명이 들어가면 그들 중에 단 몇 명이라도 건지겠다, 인재를 키우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다? 아직까지 멀었죠. 제가 이렇게 일본에서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친일파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저 일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독립운동가들 책이나 영화 보면서 분노가 많이 치밀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영화 정무문이에요. 정무문. 견자단 주연의 정무문이에요. 자,
이렇게 잠깐 딴소리 한번 해봤고요. 자, 부동산 영향은 제한적, 대출 금리 인상 등이 변수. 자, 오늘 기준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었는데,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기준금리요? 자, 벌써 은행은요, 이전부터, 올해부터 가상금리 많이 올렸어요. 예? 자, 후순위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진작에 3% 넘었습니다. 예? 넘었어요. 기준금리 올렸다 해가지고 은행이 갑자기 가상금리까지 다 올릴까요? 네,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딱 봐야 될 게, 신호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을 부동산 시장이 유동성 회수로 신호로 받아들이고, 금융권에서 추가적인 대출 금리 인상과 대출 한도 축소 등이 이어질 경우가 변수다라고 하잖아요. 자, 뭐 이렇게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에 많이 등장하시죠, 이분 정체를 제가 잘 모르지만 프로필 오늘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어디 출신이고 그런 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차입에 의한 주택 구매와 자산 투자가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지금같이 0.5에서 0.75% 올랐다? 이게 뭐 그렇게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아니, 그들이 폭락이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집 살 사람 다 샀다고. 예? 아니, 집 살 사람 다 샀는데 지금 대출 통제 안 돼가지고 그들이 무슨 영향이 있죠? 주택담보대출 35년짜리로 다 했잖아요. 예? 그 전세 끼고 다 세팅했단 말이에요. 예? 무슨 영향이 있냐고요. 무슨 영향이. 예? 지금 아까 한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거용 사다리가 끊겼어요. 걷어차버렸다는 겁니다. 최하위 계층? 자, 오늘 뭐 저한테 유료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는데, 뭐 제가